자, 반갑습니다. 오늘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전자기파라고 하면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요 빛을 포함하는 좀 더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만을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로 다 빛을 포함시키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포함한 제일 큰 개념이 전자기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 전자기파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기파, 파동이다 그죠? 그래서 이 전자기파의 파장에 따라서 그 종류를 분리해 놓은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기파는 전기와 자기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electric field는 전기장이고요. 전기와 관련된 현상이고요. 그다음 magnetic field는 자기장입니다. 자기와 관련된 현상이죠. 자, 이 두 녀석이 서로 수직으로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유도를 해서 이렇게 공간적으로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전기장 볼까요? 전기장 이거 빨강색이에요. 빨강색은 지금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하고 있죠. 위아래로 진동을 하고 있는데 진행 방향은 X 방향이네요. 그래서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횡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기파는. 그리고 여기 보면 최고 낮은 지점 골이 되겠죠. 골과 골 사이에 요 길이를 wavelength 파장이 되겠네요. 파장. 자, 그래서 전자기파란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진동하면서 퍼져나가는 횡파이다. 그럼 이제 이 녀석들의 파장에 따라서 이 전자기파의 성질이 완전히 다르게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웨이브랭스라고 되어 있는 이 파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 숫자를 보시면 파장에 따라서 이 녀석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해 놨습니다. 파장이 제일 긴 쪽부터 시작해요. 왼쪽이 라디오파부터 마이크로파, 인프라레드, 적외선, 비지블 우리 눈으로 보인다는 뜻이죠. 가시광선,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그다음에 X선과 감마선 이런 순서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어떤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 표시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빛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전자기파의 속력은 C, 광속으로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파장이 길면 길수록 진동수는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동수는 작아지고요. 파장은 길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반대로 오른쪽으로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는 커지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전자기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비례한다는 것의 뜻은 한쪽이 커지면 이쪽도 같이 커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동수가 더 크기 때문에 에너지 또한 함께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라디오파보다는 이 감마선, X선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이렇게 통과해서 사진을 찍거나 그런 데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잠깐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파동이라 하면 진동이 한 지점에 발생해서 퍼져나갈 때 우리는 이걸 파동이라 부르죠. 그렇다면 이 진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을 우리는 매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전자기파의 경우에는 이 매질이 없다라는 거, 아무런 물질이 없는 진공 중에서도 이 전자기파는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럼 이 전자기파는 어떻게 발생시키느냐? 자, 전하를 띤 알갱이, 예를 들어서 전자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자, 마이너스 전하를 띤 알갱이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알갱이는 주변에 전기장을 만듭니다. 자, 이 녀석이 이렇게 진동을 하게 되면은 이 녀석이 만드는 주변 공간의 전기장이 변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 변한 전기장이 자기장을 유도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전자기파가 발생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파를 만들어내는 곳에서는 전류의 방향을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시킵니다. 전류의 방향이 빠르게 변화된다는 이야기는 이 전자가 빠르게 진동을 한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발생된 전자기파들 여러 종류 중에서 우리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포함한 무선 통신의 주로 활용되는 라디오파입니다. 파장이 굉장히 길고요. 자, 파장이 길게 되면은
장애물을 잘 통과해서 구석구석 잘 전달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회절이 뭐 잘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구석구석 잘 감지가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이크로파는 라디오파보다는 파장이 더 짧습니다. 그러면 멀리 구석구석 퍼지는 성질은 줄어들겠지만 그 대신에 더 정보를 많이 심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비교적 전달해야 될 정보 양이 많은 이런 휴대전화에 사용되는 전자기파입니다. 자, 그리고 가시광선, 뭐 적외선, 자외선, 감마선, X선 이런 것들은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